웹페이지 저작 7주 동영상입니다. 1차 시에 복습으로 시작해서 6장에 있는 선택자를 꼼꼼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HTML, CSS 복습하고 6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HTML 복습 기본형 태그를 적어주고 속성명, 등호, 속성값 이런 내용을 여러 번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은 다음에 태그를 닫아줍니다. 그 안에 적혀질 내용이 있기도 하고 없는 태그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이 태그, HTML 태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태그는 무엇을 표시하여라 만 뜻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을 표시하여라, 테이블을 표시하여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표시하여라. 그 칸도 그냥 일반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고 이메일, 핸드폰 번호, 캘린더, 칼라,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어라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인풋과 같이 또 혹은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인풋과 같이 입력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표시하여라. 근데 입력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거를 명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속성을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그는 이 속성명을 안 적어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적어주는 것도 있고 반드시 적어주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다가 이메일, URL, 칼라 등등 넣어주었죠. 또한 A 태그는 어디로 가라 하는 뜻인데 어디로 가는지를 가야 되는지를 이 속성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href이라는 속성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href은 속성 이름이라고 속성명이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URL 주소, 파일 주소 이런 것은 이 속성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해서 속성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태그는 이 속성 특정한 속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이 태그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img, 테이블,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은 HTML 태그는 반드시 페이지에 무엇을 나타내느냐만 뜻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느냐는 뜻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형식에서 앞에 부분은 이 괄호가 있고 앞에 부분은 시작 태그라고 하죠. 시작 태그는 반드시 슬래시 같은 이름의 태그 이름을 갖고 있는 마침 태그를 반드시 적어주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 내용을
적어줍니다. 이 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앞에서 보았듯이 속성명은 따옴표 속성값이 몇 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시작 태그라고 하고요. 요것은 종료 태그 혹은 마침 태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시작 태그에 들어가는 것은 뭐 input, a, div, span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태그들이 들어가고 속성명은 요 속성은 반드시 시작 태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종류가 무척 많죠. 예를 들면은 type, color, value, class, id, disabled, required 무척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두 가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name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 속성들은 이 태그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요 세 가지는요. 시작 태그의 이름, 클래스라는 속성명을 적어주고 따옴표 등호하고 따옴표 속성 값을 정해주면은 이 태그는 cc라는 클래스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여러 개의 이름을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콤마 안 하고 A 공백으로 나눠주세요. 공백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따옴표 안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명이 하나의 태그가 클래스명이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클래스명을 넣어주는 속성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id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태그의 이름이 됩니다. id 이름이 되는데 보통 클래스는 여러 개를 같은 이름을 줄 적에 사용하고 id는 그 특정한 하나에만 이름을 줄 적에 사용합니다. 그렇지만은 둘 다 혼용해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또 name도 마찬가지로 이 태그에 이름을 주는 속성입니다. name이라는 속성명을 적어주고 등호, 따옴표 하고 따옴표 안에 속성값, 즉 이름 여러분이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태그, 종료 태그, 내용, 속성명, 속성값이 무엇인가 복습을 하였고요.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내용에 대해서 나와져 있네요. 시작 태그와 마침 태그 안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을 내용이라고 합니다. 내용, 컨텐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pan이라는 시작 태그 슬래시 span 마침 태그 그 사이에 있는 ABC는 이 태그의 내용입니다. 컨텐츠입니다. 또 h1이라는 태그 슬래시 h1이라는 마침 태그 사이에 있는 이것은 h1 태그의 내용입니다. 컨텐츠입니다. 또 다시 P라는 태그, 시작 태그, P라는 마침 태그, 슬래시 P 이 사이에 있는 이것은
이 모든 것은 p 태그의 내용입니다. p 태그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엘레멘트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마침 태그까지를 엘레멘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예시에서 보듯이 다른 엘레멘트가 P라는 태그 안에 몽땅 컨텐츠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은 HTML 그 파일의 태그들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제일 위에 HTML이 있고요. 그 안에 헤드, 시작 마침, 바디, 시작 마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헤드 안에는 링크 태그 들어갈 수 있고요. 타이틀 태그 들어갈 수 있고요. 스타일 태그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태그가 있습니다. 바디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div, span, p, ul, ol, 기타 등등이요. 그리고 ul 안에는 li 태그들로 많은 여러 li 태그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ol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 모양을 가지고서는 안에 어떤 것이 소속되어져 있는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그림을 추리라고 합니다. 추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은 상위 태그, 요것은 하위 태그라고 하고요. 또 이름을 붙여서 HTML은 헤드 태그의 부모 태그, 헤드는 HTML의 자식 태그, 또 링크는 HTML의 후손 태그, 손주죠. 또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은 li는 HTML의 손주뻘 되죠. 그래서 손주, 증손자뻘 되나요? 증손주뻘 되네요. 그렇게. 그러면은 그냥 손주부터는 후손이라고 합니다. 후손 그러면은 사실 자손까지도 자식, 바로 아래 자식까지도 포함해서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큰 HTML 추리로 되어져 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은, 복습하면은, 시작 태그, 마침 태그, 내용, 컨텐츠랑 같은 뜻이고, 그리고 전체 합쳐서 엘레멘트 안에 다른 엘레멘트가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갈 때는 몽땅 들어가야죠. 이렇게 마침 태그가 P 마침 태그의 다음에 나오면은 이 구조가 이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렇게 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HTML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려면은 다른 거 안에 몽땅 들어가고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를 좀 복습해 보았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서 CSS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S는 적는 방법이 선택자, 속성명, 속성값입니다. 콜론 속성값. 여기서 얘기하는 속성명, 속성값은 앞에서 얘기했던 HTML, 그래서 얘기했던 이 속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같은 스펠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는 법도 다르고, 적는 법은 HTML에서는 속성명, 등호, 따옴표, 속성값, 그 안에 속성값인데, 이거는 적는 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그의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요것은 CSS의 속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그의 속성이 있고 CSS의 속성이 있는데 비슷한 것도 많은데요. 같은 것도 많은데요. 우리는 구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CSS를 적는 방법은 선택자, 그리고 이 중괄호를 하고 그 안에 속성명, 콜론, 속성값, 세미콜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선택자는 그 페이지 안에 어떤 요소, 페이지 안에 목록도 있고 텍스트 에리아도 있고 div도 있고 스판도 있고 p도 있고 여러 개의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H1 태그, 그리고 그것에 이런 디자인을 적용시켜라 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좀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먼저 다루고, 그리고 어떤 색상, 컬러, 백그라운드 이런 속성명이 무척 여러 가지인데요. 그것은 7장에서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이 6장의 선택자를 표시하는 방법, 식이라고 할까요? 식 적는 방법을 완벽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것을 잘 알아두면은 나중에 모든 일이 무척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또 무척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를 또 복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무척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6장에서 오늘 좀 지루하더라도 꼼꼼히 여기에서 표에 나와 있는 모든 선택자 적는 방법을 마스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선택자는 페이지의 어느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어떤 특성을 어떤 식으로 바꿔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속성명하고 속성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택자로 이제 들어가서 기본적인 선택자는 지난 시간에 시작하였는데요. 별표, 모든 것을 얘기하죠. 태그, 여기 태그 적었던 거, HTML 태그 적었던 거, 그리고 앞에서 했던
시작 태그에 클래스라는 속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그 태그에 이름이 된다 그랬는데, 명칭이 된다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적은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 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이 있으면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요소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적을 적에는 앞에 이 점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점을 찍는 방법, 무엇을 뜻한다는 방법, id는 앞에 샵을 붙여야 된다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종류가 많아요. 전체, 타입, 클래스, id, 따따따따, 그룹 선택자까지. 오늘 같이 살피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하겠는데, 오늘은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알아두고 나중에 우리 꼼꼼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CSS를 적는 법입니다. 적는 곳입니다. 적는 곳,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태그 안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스타일이라는 속성명, 등호, 이거는 그러니까 태그의 속성이 되는 거죠. 태그의 속성명이 되는 거죠. 스타일은. 그리고 다운표 안에다가 이제 여러 속성들을 적어줍니다. CSS의 속성들을 적어줍니다. 두 번째는 헤드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적어주고 그곳에 스타일 시작과 스타일 종료 태그 사이에 그곳에 선택자, 중괄호, 또 속성명, 속성값 앞에 나왔던 요런 방법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ss라는 확장명을 가진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적는 것을 그대로 이 파일에 적어줍니다. 이 파일에 적어주고, 그리고 HTML 파일이 적힌 곳에는 별도의 파일이죠. 그리고 HTML 파일에는 헤드 부분에 다음과 같은 태그를 넣어줍니다. 링크의 속성명 타입, 또 속성값 text/css, 속성명 rel, 등호 따옴표 스타일식, 또 속성명 href,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시작 태그 끝나고 마침 태그 적어주고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스타일 CSS를 적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에 적용되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인라인 그 태그 안에 적는 것이 가장 효력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적은 내용이 그 다음에 효력을 갖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CSS에 적은 내용들이 제일 효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여기는 빨강색이라 그러고 여기는 파랑색이라 그랬다면은 이쪽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파랑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은 것이 같은 곳에서는 나중에 적은 것이 효력이 큽니다. 그리고 위에 부모의 스타일이 아무 얘기도 없을 적에는 아래 후손들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적용이 됩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적어주면은 이것이 적힌 그 스타일이 가장 효력이 큽니다. 네,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복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런 순서로 무척 여러 개의 선택자가 있다고 했죠. 이런 순서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예제를 차례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 시를 이렇게 복습으로 마치고 다음 2차 시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